오늘도 100권의 고전 읽기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트리나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이 책은요, 제가 기억하는 제 독서 인생의 진짜 시작점이 되어준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누군가 저한테 인생책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저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 얇고 예쁜 그림책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말이 이 책만큼 잘 어울리는 작품이 또 있을까요? 세상에 나온 지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는데도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깊고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하게 툭 하고 건드리죠. 어떠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의문 아닌가요? 매일 아침 눈 뜨고 늘 가던 길을 가고 익숙한 일을 반복하다 잠드는 일상 속에서 문득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이 길 끝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하는 그런 텅 빈 느낌이요. 만약 이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작은 애벌레들의 세상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호랑 애벌레예요. 이름은 그냥 호랑이라고 할게요.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아주 작은 애벌레죠. 이 친구의 세상은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어요. 그냥 먹고 자라는 게 전부였거든요. 눈앞에 있는 나뭇잎을 갉아먹고 몸집을 불리고 또 다른 나뭇잎으로 옮겨가고 정말 부족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죠. 아주 평화롭고 안락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완벽했던 평화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분명 삶에는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야 하는 마음속 작은 속삭임. 한번 싹튼 이 의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됩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아늑했던 보금자리를 떠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미지의 세계로 나선 우리 호랑이는요,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압도하는 엄청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저 하늘을 향해서 끝도 없이 뻗어있는 거대한 기둥.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기둥이 세상에 수십만 마리의 애벌레들이 서로의 몸을 밟고 뒤엉켜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모두가 정말 필사적으로 더 위로만 기어오르고 있었죠. 호랑이는 그걸 보자마자 직감해요. 아, 내가 찾던 삶의 의미, 그 이상의 무언가가 바로 저 꼭대기에 있겠구나.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기둥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냉혹한 법칙이 있었어요. 옆이나 아래는 쳐다볼 틈도 없어요. 오직 위만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필연적으로 다른 애벌레의 등을 밟고 올라서야만 하죠. 그곳은 정상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의 아수라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그 누구도 저 꼭대기에 대체 뭐가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냥 남들이 오르니까 저 위에 분명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서로를 밀치고 밟고 있었던 거죠. 이 질문,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우린 어디로 가는 거지? 이 질문은 기둥을 오르는 모두의 마음속에 희미하게 떠다녔지만 아무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회의감에 빠지는 순간 바로 다른 애벌레한테 자리를 뺏길 테니까요. 질문할 여유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오직 위를 향한 갈망만 가득한 곳. 어떠세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 이런 걸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랑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바로 그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기둥 한가운데서 우리 호랑이는 운명처럼 한 애벌레를 만납니다. 바로 노랑애벌레, 노랑이었죠. 신기하게도 자신과 똑같은 눈빛,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둘은 서로에게서 깊은 동질감과 위안을 느끼면서 이 무의미한 경쟁의 본질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두 애벌레는 정말 엄청난 용기를 내요. 모두가 올라가려고만 하는 그 기둥에서 스스로 내려오기로 한 거죠.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뭔지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경쟁 없이 그냥 함께 풀을 뜯고 이슬을 나눠 마시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그런 단순한 삶. 꼭대기에 오르지 않아도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만하다는 걸 깨달았죠. 적어도 한동안은요. 그런데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호랑이는 자꾸만 저 멀리 아른거리는 그 애벌레 기둥에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저 꼭대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 한 번 품었던 그 정상에 대한 미련, 그 치열함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어떤 성취감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결국 그는 사랑하는 노랑이를 뒤로 한 채 마치 풀지 못한 숙제를 하러 가듯 다시 그 기둥을 향해 떠나고 맙니다. 홀로 남겨진 노랑이는 정말 깊은 슬픔에 빠졌겠죠.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어느 날 아주 이상한 광경을 보게 돼요.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서 자기 몸에서 실을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엔 꼭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그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한 위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늙은 애벌레가 노랑이에게 말해요. 나는 지금 나비가 되려는 중이란다. 그리고 나비가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설명해주죠. 나비란 네가 되어야 하는 바로 그것이란다. 여러분, 이 정의가 정말 중요해요. 나비는 그냥 날개 달린 곤충, 그게 아니었어요. 모든 애벌레가 자기 안에 잠재적으로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 완성된 본질이라는 뜻이었던 거죠. 나비가 되는 길은요, 저 기둥을 오르는 길과는 완전히 달렸어요. 이건 외부와의 경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내면의 여정이었거든요. 먼저 날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지금까지의 애벌레로서의 삶, 즉 기어다니던 익숙한 세상과 안락한 습관들을 기꺼이 포기할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용기를 가지고 고치라는 완전한 어둠과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불안을 견디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대비를 발견하게 돼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뒤엉켜서 시끄럽고 역동적으로 보이던 저 기둥의 끝은 뭐였죠? 결국 공허함이었잖아요. 반면에 죽음처럼 고요하고 정적으로 보이는 이 고치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본질이 완전히 뒤바뀌는 진짜 변화 말이에요. 진정한 성장은 종종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독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자, 그럼 그 시각, 기둥으로 돌아간 우리 호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랑이랑 함께 지내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던 덕분일까요?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었어요. 수많은 경쟁자들을 거침없이 제치고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기둥의 꼭대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꼭대기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바람과 텅 빈 허공뿐이었죠. 그리고 저 멀리 자신이 평생을 바쳐 올라온 것과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높은 애벌레 기둥들이 안개 속에 수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의 목표가 한순간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그 허무함, 그 절망감, 호랑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아요.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호랑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란 날개를 가진 생명체가 자기 주위를 자유롭게 맴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어오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 높은 호공에 떠 있을 수 있지? 슬픈 듯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고 호랑이는 깨닫습니다. 바로 나비가 된 노랑이었어요. 여기서 두 애벌레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죠. 경쟁과 모방으로 가득 찬 기둥의 길, 그 끝은 공허함이었지만 내면의 변화와 본질을 택한 나비의 길, 그 끝은 희망을 향한 자유로운 비상이었습니다. 노랑나비의 날갯짓을 보는 그 순간 호랑이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진정한 목표는 남들을 밟고 이 꼭대기에 기어오르는 게 아니었어. 내 안의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저 높은 곳까지 내 힘으로 날아오르는 거였구나.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 삶에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아름다운 우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를 정리해볼까요? 첫째,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는 외부의 경쟁이 아니라 내 안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내면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 둘째,
목적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을 따라 오르는 길의 끝에는 허무함만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 그리고 셋째, 진짜 나를 만나려면 애벌레라는 익숙한 삶을 기꺼이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날개로 자유롭게 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오늘 꽤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사실 이 책의 진짜 울림은 직접 손에 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볼 때 비로소 온전히 느낄 수 있어요. 작가가 직접 그린 정말 간결하면서도 깊은 상징을 담은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지만 곱씹을수록 새로운 의미가 우러나는 문장들. 이런 것들이 주는 감동은 그 어떤 요약으로도 절대 대체할 수가 없죠. 정말로 이건 직접 책으로 읽으셔야지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한번 직접 만나보시길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때로는 힘겹게 오르고 있는 그 기둥은 무엇인가요? 그게 더 나은 성적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승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부와 명예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기둥을 기어오르기 위한 다리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날개가 이미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날개는 과연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펼쳐져야 할까요? 다음에도 유익한 고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